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대표인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하인스 코어과 그가 발달시킨 자기 심리학에 관하여 지난 수년 동안 뉴욕에 있는 ICC와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ICP의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한 80여 개의 강의 영상들을 모은 동영상 모음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ICC 유튜브 채널에 코어스의 자기심리학 강의 모음집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80여 개의 영상들이 관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에서는 코어시 그 책에서 역동 중심의 고전적 정신분석과 결별하며 자기 심리학을 선언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의 1977년 저서 자기의 회복의 내용을 중심으로 코어 이론의 중심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6년에) 출간된 코어 이론의 소개서인 하인스 코어과 자기 심리학에서 저자인 앨런 시걸은 다음과 같이 코어의 이중축의 자기 이론을 소개합니다. 이중축의 자기는 두 개의 축, 즉 포부의 축과 이상의 축을 담고 있다. 아이의 과대적이며 과시적인 자기애가 그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이 축과 연관된 자기애는 종국에는 포부를 갖는 능력으로 발달한다.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을 조절해주는 이상화된 자기 대상과 융합하려는 열망은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다. 이 축으로부터 오는 이상화하는 자기애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종국에는 이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발달한다. 자기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연속성의 감각, 즉 시간을 두고 같은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은 이 축들이 갖고 있는 성질뿐만 아니라 이 축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코엇은 포부의 축에 의해서 추진되고 이상의 축에 의해서 인도되는 감각으로 경험되는 어떤 긴장이 이러한 두 축 사이에 존재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이 긴장을 긴장 곡선이라고 부른다. 코엇은 자기의 회복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이론을 구체화합니다. 어째서 자기 심리학이 기본적인 포부들과 이상들을 인간의 정신기구, 정확하게 말해서 원본능과 초자의 속성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두 축의 속성으로 간주하는지가 이제 분명해졌을 것이다. 넓은 의미의 자기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들은 핵심적인 긴장, 호흡, 텐션 아크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물이다. 그것은 그것에게 특정한 형태와 내용을 부여해준 발생학적 요인들과는 상관없이 일단 형성된 후에는 오직 그 자체의 타고난 잠재력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요소이다. 요약하면 성적 및 파괴적인 원본능과 억제 금지적인 초자아는
죄책감에 짓눌린 인간의 심리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물이다. 핵심 포부들과 이상들은 자기의 극들을 자기의 축들을 이루고 있다. 그 두 축 사이에 비극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긴장호가 걸쳐 있다. 에더퍼스 컴플렉스의 갈등적 측면들은 죄책감에 짓눌린 인간의 발달과 정신신경증의 발생과 관련해서 중심적인 요소이다. 에더퍼스 컴플렉스의 비갈등적인 측면들은 비극적 인간의 발달과 자기 장애의 발생과 관련해서 아이가 성취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다. 정신기구 심리학의 개념들은 구조적 신경증과 죄책감에 짓눌린 우울증, 요컨대 죄책감에 짓눌린 인간의 심리적 장애들과 갈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반면 자기 심리학은 파편화된 자기, 정신분절증에서 자개적 성격 장애에 이르는 이러한 파편화된 자기와 고갈된 자기의 병리, 즉 공허한 우울증, 즉 반영받지 못한 포부의 세계, 이상들이 결여된 세계를 설명하는데, 즉 비극적인 인간의 심리적 장애들과 분투들을 설명하는 데 필요하다. 이러한 코웃의 설명은 아주 중요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웃은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나 환자를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간으로, 길티맨으로 보는 견해와, 또 하나는 비극적인 인간, 즉 트래직맨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전적인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대부분 뉴라틱 환자 중심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통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자기 응집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론이 전개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는 인간과는 인간은 쾌락의 원리에 따라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존재라고 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간은 욕동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환경의 압력과 내적 갈등으로 인해 자기의 욕동을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동의 만족과 죄책감, 이런 주제가 크게 대두되는 게 이런 고전적인 정신분석의 치료 대상인 환자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자기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은 자기의 핵 안에 갖고 있는 타고난 패턴을 표현하고자 노력하며 삶을 창조적이며 성취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이해합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시키지 못한 사람을 비극적인 사람이라고 본 것입니다. 코웃은 자기 심리학이 욕동과 방어 그리고 갈등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정신기구 심리학 또는 고전적 정신분석학이 제공할 수 없는 자기, 즉 셀프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주며 자기 응집성이 어떻게 자기 대상 경험으로부터 발달하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내재된 핵심적 프로그램이 건강하게 표현되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자기 심리학은 욕동의 우위가 아니라 자기의 응집성의 우위를 인정하는 심리학입니다. 여기서 코웃이 주장하는 트래직 맨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떤 면에서는 치료 대상을 코웃이 과거의 뉴라틱한 환자, 신경질적 환자에서 자기애적 성격장애, 자기애적 행동장애로 넓히면서 새롭게 대두된 환자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 전체를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이죠. 그 부분은 인간의 발달 심리학 측면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큰 질문으로 놓아두고 우선 임상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전통적인 치료, 고전적인 정신분석, 그래서 해석을 중심으로 한 치료에서는 자기의 셀프의
응집력이 있는 분들, 자기 응집성을 갖춘 분들, 다른 얘기로는 이고 사이칼로지 쪽에서 보듯이 자아의 강도가 있는 분들, 이분들 중심의 치료에서는 그분들은 자기의 욕동과 그 욕동이 가져오는 죄책감과의 갈등 관계 중심으로 그분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고전적인 관점이 굉장히 적절할 수 있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코웃이 새롭게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나 자기애적 행동장애를 가지신 내담자층은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분이고 자기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쪽으로 표현한다면 자기의 응집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는 자아심리학의 용어를 빌린다면 자아의 강도가 약한 분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프리에더퍼라는 환자들, 전 에더퍼스적인 환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을 임상에서 대할 때 이분들은 자기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야망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건강한 자기애가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한 분들이라는 입장에서 이분들을 비극적인 사람이라는 비극적인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이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임상적인 측면에서는 환자층에 따라서 어떤 분은 고전적인 관점에서도 어떤 분은 자기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절충적인 입장에서 특히 내담자들을 이해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은 코어 이론의 아주 극히 일부를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소개한 저희 동영상 강의 모음집에 약 80여 개의 강의 동영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